제가 세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야 되는데 이번 세 번째 주제는 이제 문성호 타임이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문성호 그 대변인님께서는 이제 성범죄, 그중에서도 무고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제가 어제자 기사를 보고 참 재밌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30대, 20대, 그러니까 2030 미혼 남녀들을 모아서 지금 단체 미팅을 준비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혹시 아셨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처음 들었습니다. 네. 네. 지원하셨어요? 당연히 안 했죠. 네, 그러니까 미혼 남녀 50명, 그러니까 여자 50, 남자 50 이렇게 해서 100명을 모집을 하는데 최종 3,286명이 지원을 해서 33대 1의 경쟁률로 이제 100명이 딱 선정이 됐대요. 근데 이 100명을 선정을 할 때 미혼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했고, 그다음 두 번째로 확인했던 게 성범죄 여부를 확인했대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하고 비교를 하면 정말 과거보다는 쉽게 성범죄자를 찾아볼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여기서 들더라고요. 근데 또 여기서 우리 문성호 대변인의 그 주종목은 성범죄 중에서도 무고죄. 네, 무고죄가 역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피해자들을 좀 많이 방어하는 역할들을 해주셨는데, 좀 생각나는 사례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앞서서 조금 오해를 바로잡고 가자면, 네. 지금 이제 성범죄를 쉽게 사례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범죄, 흔히 얘기하는 강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아, 그래요? 우리 사회가 점점 발전해 온 사회고 그만큼 치안이나 시스템도 갖춰져 왔지만, 하지만 반대로 이제 이런 게 발전하면서 과거라면 이것이 성범죄로 취급되지 않았던 것들도 사실은 문제점이 있는 포인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와 달리 성범죄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그 어떤 강도나 이런 것에서는 당연히 꾸준히 관리가 되고 낮아지고 있지만, 반대로 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과거라면 처벌하지 않았던 사안들까지 처벌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사례이기 때문에 뭐 네. 단순히 과거보다 지금 성범죄가 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범죄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더 세분화되어 있다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 때문에 어떤 국민 정서와 실제적으로 현장이나 재판에서 일어나는 게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우리가 보통 성범죄라고 하면 딱 떠올리는 게 뭐 성폭행, 강간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남의 물건을 가져가고 남의 돈을 가져가더라도 강도짓을 하는 게 있고 절도를 하는 게 있고 사기를 치는 게 있고 점유 이탈하는 게 있는 것처럼, 그렇죠. 네. 성범죄도 역시 뭐 중간간이 있고 뭐 위력에 의한 간음이 있고 뭐 강제추행이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범죄라는 것이 항상 문제점이 뭐냐면, 이 특수성이 대부분의 다른 범죄들은 그 행위 자체가 그냥 범죄예요. 그런데 성범죄는 이 행위 자체는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전혀 범죄가 아닐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의 문제가 달려 있다. 해석의 문제라기보다는 두 사람의 관계의 문제인 관계의 거죠. 문제. 예를 들어 연인들끼리라면, 제가 예를 들어서 네. 제가 오늘 끝나고 여자친구를 만나와서 여자친구가 저를 기다리고 있어 너무 반가워서 가가지고 기다려서 자기하고 딱 안았어요. 네. 그럼 이건 그냥 좀 스킨십이 과한 사람인 건데, 그렇죠. 만약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 그럼 그게 강제추행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같은 차이점이 행위인데.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유무죄를 따지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과거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걸 보존할 수 있는 기술도 없다 보니까 성범죄자들을 처벌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냈냐면, 그렇다면 일반적으로는 이 형사재판이나에서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고, 그 규칙들이 절대 그냥 생긴 건 아니지만 성범죄에 한해서는 이것에 대한 허들을 조금 줄여보자. 그래서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게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와는 달리 이제 피해자의 진술 역시 증거로 채택될 수 있긴 하지만, 그 증거를 보강할 다른 정황이나 근거가 없다면 그 증언만 가지고 유죄를 내리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성범죄에 한해서는 이렇게도 유죄를 내릴 수 있게 하자라고 이제 저희가 좀 바꿔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와 달리 이제 좀 성범죄자들이 빠져나가는 사례들이 줄어들었겠죠. 네. 근데 별개로 이것은 말 그대로 그냥 증언이다 보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당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사람이 이제 유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반대로 이 사람이 하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형사소송법에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제 어기는 사례입니다. 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왜 있냐면, 우리가 실죄를 증명하는 것보다 비실죄를 증명하는 게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기본적인 것을 사실 국민 여러분들은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네가 안 했으면 안 했다는 걸 증명하면 되잖아 라고 하지만, 사실 자신이 안 했다라는 걸 증명한다는 거는 내 일거수일투족을 녹음하고 영상으로 찍어놓지 않는 이상 100%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그렇죠. 없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8년도에 이제 미투 운동이라는 게 촉발이 됩니다. 시작한 의의는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은 이게 단순히 법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 어떤 연예계라든지 뭐 스포츠계라든지 이런
그 지역 관행 같은 게 이제 있다 보니까 제대로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해서 피해 사례를 적발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들을 적발하기 위해서 네. 내가 이제 당한 피해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가나 시민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서 이것에 대해 처벌하자 이렇게 간 것인데 뭔가 좀 국민적인 공감대 네, 형성됐었죠. 그렇죠. 실제로 이때까지만 해도 참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네. 앞서 말한 피해자 중심주의랑 이게 엮이니까 그냥 내가 당했다 하면 그럼 그 사람부터 이제 성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이미 사회적으로 네. 낙인이 찍혀버리는 낙인 찍혀 있고 재판에서도 당연히 예를 들면 문제가 제가 나오고. 이 사람이 저 7년 전에 강간했어요라고 하는데 7년 전에 내가 안 했다는 걸 증명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냥 유죄를 받고 감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수많은 억울하게 성범죄자 딱지가 붙은 무고 피해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을 해주죠? 실제로 이제 가장 저희가 지원을 하려면 법리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법을 바꾸면 그렇지 않을까요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성범죄 무고자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있는 법들을 안 지키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형사소송법에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 네. 그리고 검사 입증의 책임, 그리고 증거주의 재판 이 세 가지만 지켜줘도 사실 무고 피해자는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데 이 성범죄만 들어가면 이 원칙들이 전혀 작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판사분들도 이런 것들을 과거에 이제 몇 개 오염된 판례들을 그대로 받아서 재생산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법안을 바꾸고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기보다는 네. 실제로 이제 이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본인들의 명예 회복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히 성범죄자가 돼서 뭐 징역을 살고 뭐 벌금을 물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찍히는 낙인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사안을 따져서 억울한 부분이 있는 부분을 이제 밝혀내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론화 시키는 부분으로 이제 많이 도와드리는 활동을 해왔는데 근데 실제로 진짜 이제 무고한데 이런 네. 일을 겪고 이제 활동들로 인해서 그 지원으로 인해서 그 누명이 좀 벗겨진 사례도 있나요? 실제로 이제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게 광주 데이트 폭력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광주 데이트 폭력. 예, 이게 이제 네. 여성이 자기 남자친구한테 데이트 폭력 및 중간간을 당했다고 신고를 해서 남성이 이제 긴급 체포돼서 구속되고 10개월인가 11개월 동안 이제 구치소 생활을 했던 사례인데 거짓말이었죠. 여성분이 이제 거짓말을 한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끔찍했던 게 네. 오히려 남자가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여성분이 남자를 때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맞았고 강간당했다고 신고를 한 건데 네. 이 남자 입장에서 너무 억울했던 게 뭐냐면 이게 어디 둘만 있는 공간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 CCTV가 있는 식당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찰에 당연히 잡혀갔을 때 근데 CCTV를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거짓말입니다. 근데 경찰이 CCTV를 확인을 일단 처음엔 안 하고요. 그리고 그냥 긴급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근데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하니까 야 이거 CCTV도 확인 안 하고 너네 구속영장 치면 어떻게 이거 보강해가지고 다시 가져와 검사가 명령을 내리니까 CCTV를 그때 봐요. 근데 CCTV에는 전혀 여성의 진술과는 반대로 된 환경이 벌쳐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 이 CCTV를 약간 살짝 조작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했다고요? 예. 그래서 이 남성이 그대로 구속이 돼서 쭉 재판까지 가요. 이거는 뭐 무고죄를 넘어선 뭔가 그죠? 이건 좀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 실제로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지금 뭐 찾아보시면 뭐 온갖 시사 방송에 사실 다 나왔던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가 그 피해자의 어머니하고 함께 그 CCTV도 찾으러 다니고 그 이제 가해 여성의 거짓말을 밝혀내기 왜냐면 이 가해 여성이 그거 하나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짓말을 했는데 이게 정말 우스운 게 뭐냐면요. 이 성범죄가 들어가면 예를 들면은 이 여성이 이만큼 거짓말을 한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한 5개를 제가 증명을 했는데 네. 6번째 걸 증명을 못하면 앞에 5개 무죄가 나오고 6번째 건 또 유죄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대부분 다 유죄가 나왔는데 네. 한 가지가 이제 유죄가 나와서 2분 감금이란 게 나옵니다. 그게 뭔가요? 자기를 차에서 안 내려주고 내려달라 그랬는데 안 내려주고 감금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나머지 거짓말한 거는 이제 그 증거를 다 찾아서 증명을 했는데 그 차 안에는 뭐가 없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 사안에서 앞선 이렇게 거짓말이 있었다라면 네. 당연히 이것도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을 해야 되는데 성 관련 경계에 들어갔을 때는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것이 판례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게 감금이 성범죄였어요. 아니요, 근데 이제 그 사안이 묶여 있는 것이 그렇구나. 뭉쳐서? 다른 것들과 이제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네, 묶여 네, 있다 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걸 가지고 굉장히 비판 여론도 많았고 판사도 비난을 많이 받았고 경찰들 같은 경우 실제 뭐 징계까지도 가긴 했습니다만은 너무 근데 이런 사례들이 일어났던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성범죄라는 게 증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경찰 입장에서. 근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일종의 경찰이 범죄자를 잡아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고 하는 것이 인사고과에도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범죄자가 경찰들 입장에서 성범죄가 굉장히 쉽게 고가를 올릴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들어오고 덮어놓고 자기들이 긴급체포 때려 잡았는데 그 CCTV 하나도 확인 안 했다? 수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갔던 것이고 만약에 일반적인 법리적으로 이제 재판을 보는 다른 사건이었으면 경찰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랬겠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 또 한 가지 사건 이제 곡성 무고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건 실제로 실형을 받으셔서 살다가 이제 나오셨어요. 이분이 이제 미성년자 강간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체포돼서 3년 6개월, 6년을 받으시고 11개월 정도 사셨는데 근데 이 두 사람 사실 만난 적도 없어요. 만난 적이 예, 없는데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구속이 됐어요? 네. 이 두 사람이 만난 적도 없고 망상이었던 거. 아니 망상이 아니라 이제 그 피해자는 이제 지적 장애를 살짝 가지고 있는 미성년 사람이었고 이 이제 보호를 하고 있는 친척이 일종의 이걸로 어떤 금전을 목적으로 그런 행위들을 이제 해왔던 거예요. 와.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냥 나쁘다. 지나가는 사람을 이제 붙잡고 저 사람이 했다라고 해라고 한 거죠. 그리고 그냥 합의를 유도해서 돈을 예, 받으려고 예. 했던 근데 이제 이 거구나. 네. 피해 남성이 끝까지 자기는 안 했다라고 하고 또 이제 이 피해 남성이 그 당시에 이제 근무하던 지역이 달라가지고 그 지역에 있지도 않았어요. 주장했던 시기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너가 증명을 해라고 증명 못했지 않느냐 하고 또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6년 이제 형량이 나왔는데 이 사건 정말 추악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여성이 성범죄 피해자는 맞아요. 근데 누구한테 피해를 당했냐면 이런 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던 주도했던 사람이 고모고 그 고모부가 있어요. 이 고모부한테는 실제로 성범죄를 당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그 이제 따님이 아버지는 이제 구속돼서 감옥 들어가 계시니까 따님하고 이제 저희가 함께 했는데 네. 이걸 이제 밝혀내는 과정에서 이제 그것도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정말 웃긴 게 그 사람은 6년이 아니라 3년 6개월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했다, 하니까. 자백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던 사람은 6년 형량을 받고 이제 감옥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이 뭔가 성범죄자 처벌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그렇지만 네, 네. 그 어떤 방식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맞아. 어떤 프레임화가 시키기 좋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목소리를 내지 못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지금 이 순간도 이러한 관내들이 이제 워낙 좀 이슈가 됐다 보니까 옛날보단 좀 덜하긴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으로는 변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고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성들 만날 때 그래서 녹음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왜냐하면 내가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좀 해소되지 못하면 네. 뭐 저출산 문제 같은 것도 결국 점점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진짜 옛날 같지 않네요, 정말. 그러니까 너무 쇼킹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뭔가 성범죄 그리고 성범죄의 여성의 피해자라고 하는 건 뭔가 그냥 무조건 그들을 다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에 뭐 수사의 상황에서 혹은 재판의 관행에서 이런 문제 좀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우. 참 재밌네요. 네, 요 이야기는 조금 집중도가 높아졌어요. 재밌습니다. 왜냐면 저희 네. 사는 이야기에 네. 가까우니까. 기후 환경, 네. 안보, 그다음 전쟁, 핵무기, 성범죄 이쪽으로 오니까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이제 오늘 인사를 좀 나누고. 그리고 뭐 구독과 좋아요 이런 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마디씩 하고 저희가 이제 종료를 할게요. 이제 이번에는 먼저 인사할까요? 네. 아, 일단 너무 오늘 참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유익했죠. 네, 정말 유익하고 네. 제가 몰랐던 내용들을 뭐 기후나 이제 성범죄 관련해서 많이 알게 됐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한마디만 더 꼭 첨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네. 내부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네. 국방력이 강하지 않은 국가는 언제든지 외부 충격에 당할 수 있다. 쉽게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네. 한미 동맹은 꾸준히 유지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북한과의 어떤 대북 정책을 취급할 때 감상적인 요인은 네. 배제하고 이제는 실리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네. 그래서 한반도 안보와 평화에 기여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아, 윤석열님 어떻게 국회로 가야겠어요. 지금. 네. 괜찮았어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사실 오늘 이제 방송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선고가 너무 기다려져서 사실은 1심 재판. 네. 입이 찢어져서 들어오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막 이 기후 이야기가 중요한가라는 좀 건방진 생각도 한번 하긴 했는데요. 기우고 뭐고 네. 나는 모르겠다. 1심 재판 네, 중요하다. 너무 즐겁게 즐거운 일이 오늘 있었고 네. 사실 기후 이야기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렵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저희 사는 이야기랑 그렇게 먼 것도 아닌데 아무래도 약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리백 모르면 이런 이야기 할 자격이 없어. 라던가 아니면 좀 자꾸 멀어지는 그런 좀 이렇게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 이야기를 꺼내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네. 그냥 우리 뭐 이렇게 물가가 올라서 힘들다는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사실 기후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공간들이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 역시 국민의힘에서는 인재 영입을 아무나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요. 아우, 똑소리가 났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비례대표 좀 더 앞번호로 받기를 기대하면서.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전문적이지 않은 다른 분야의 이제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사실 귀한 경험이잖아요. 아이, 그럼요. 다른 데는 이제 강의로 진짜 내고 가서 들어야 되는 일단 돈 이야기들 받을 거예요. 일단. 이렇게 나와서 들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돈 제가 받을 건데 얘기 못 해주셨어요? 아, 그랬구나. 네. 정말 즐거웠고 이런 게 정말 많이 기획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전문 분야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마디씩 하시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두 분의 전문 분야가 참 부러운 게 저희는 사실 이게 사회적인 터부가 너무 강해서 말 꺼내는 것조차도 사실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실제로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주제에 대해서 논하는 것 자체가 비판받을 수도 있는 상황도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참 어려운데 그럼에도 두 분의 이제 얘기하신 안보나 기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정말 밀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은 결국 재판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너지면 결국 모든 사람들의 생활이 저는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그럼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뭔가 일방적으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정말 다양한 담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이 보장되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우, 세 분 다 너무 좋은 말씀하셨고 또 정말 짠 것처럼 좋아요, 구독 얘기 안 해주시네요. 제가 할게요. 네, 뉴스 엔진이 이렇게 유익한 방송 그리고 또 청년 정치인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희 4시에 늘 라이브 하는 거 아시잖아요. 잊지 말고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청년이 정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